오늘은 주한미군과 트립와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2019년 12월 7,380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년도 미 국방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28,500 미만으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달러 환율을 2019년 12월 19일 현재 1,165원인데 이것을 환산할 경우 이것으로 환산한다면 미 국방 예산은 860조 원 정도로서 2020년도 한국 국방 예산 50조 원의 약 17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군대가 한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이왕 친구 관계를 맺을 것 같으면 힘센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국방비도 작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미국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무기나 군인들의 질까지 계산하면 그 군사력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미국에 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미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을 28,500 현재 주한미군 수준입니다. 그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올해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명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22,000명으로 규정했던 것을 금년에는 28,500명으로 상향 조정해서 행정부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말라는 의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미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명시되었다고 해서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대학교 학부생들에게 전쟁과 평화라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마지막 강의 시간에 어느 학생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 의회에서 규정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수권법에 명시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산의 별도 사용 없이 철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상 필요하다면서 결심할 경우 미 의회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미군은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가 표시된 것은 그렇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으로 미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논의가 있기에 미 의회에서 그것을 막고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수십 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최근 미사일 방어망에 의하여 요격되지 않으면서 평택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미국 국민들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하여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할 경우 가장 안전한 조치는 미군을 최소한 일본 등으로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거리가 떨어져서 북한이 핵미사일 쏴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능이 방호, 즉 프로텍션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텍션, 즉 방호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군은 전장에 전투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핵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 주장이 강화될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에도 그렇게 인색한 한국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 피를 흘릴 위험을 각오해야 하느냐면서 철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미군이 평택기지를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군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고 미일 동맹이 견고한 한 한미동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1992년 필리핀의 수빅맘과 클라크 기지라는 황금과 같은 기지도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 방으로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지원하던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한국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국의 수권 법안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소개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국민 중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조항은 계속 수권 법안에 표시되어 있었고 올해는 그 규모만 22,000에서 28,500으로 증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고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니 국민들은 불안하고 따라서 이번 미 의회의 조치를 보면서 안도하고 그것을 알기에 언론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핵우산이 없어지고 결국 한미동맹도 철폐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 핵무기 공격 위협이나 핵무기 공격에 한국은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에서 철없는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에 참수 퍼포먼스를 하듯이 미국을 원수대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드리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이 없으면서 안전. 둘째,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안전. 셋째,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불안. 넷째,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한국 안보와 관련하여 위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한미군이 없으면서 안전한 것, 즉 1번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없으면서 불안해지는 4번, 즉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없으면 최상의 상태가 됨과 동시에 안전의 상태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위험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유효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구비하지 못한 한국이 이러한 도박을 감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나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도 되지 않나요? 그 몇 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주한미군이 그렇게 우리에게 급박한 해악을 끼치고 있나요? 지난번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주한미군 철수를 진정으로 바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을 줄이는 효과 등을 위하여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권 국가가 요구할 경우 나갈 수밖에 없고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도 미군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군이 나가버릴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보관을 갖고 있나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사과한다고, 그럴 줄 몰랐다면서 사과한다고 끝나나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한은 핵무기 위협으로 남한을 기습 공격할 것이고 한국은 공산화될 겁니다. 그때 자식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차제에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 또는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점을 열거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갖는 결정적 가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즉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로서의 가치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군대를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남한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유사시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동맹은 서로의 위기시 지원해주겠다는 조약만으로 성립되는 것이지만 그 조약의 이행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럽,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이 강할 뿐만 아니라 냉전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와 그 규모는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표방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감축하는 데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현재 한미동맹을 유지해온 겁니다. 주한미군이 동맹 공약의 증표라고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인괴철선 또는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트립은 여행이 아니라 넘어진다는 뜻의 영어입니다. 트립 와이어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선으로서 통상적으로 지뢰에 사용됩니다. 밟을 때만 지뢰가 터지도록 되어 있으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뢰는 이 인계철선을 양쪽에 연결하여 근처의 나무에 매듬으로써 그 범위로 전진해오는 적이 건드리면 지뢰가 터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의 전형적인 그 형태인 M16은 매설할 때 양쪽에 인계철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선을 건드리면 지뢰의 폭발체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터집니다. 선은 아주 가늘고 식별하기 어려운 철선입니다. 참고로 영화에서 보면 지뢰를 밟았다가 발을 떼면 터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영화를 위하여 만든 것일 뿐 인류는 한 번도 그러한 지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지뢰는 밟거나 당기면 바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빗나갔지만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건드리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여 북한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법에 의하면 선전포고의 권한은 미 의회에 있는데 예외 조항으로 대통령은 미국 영토, 미국 시민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공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바로 전쟁을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계획되어 있는 미국의 모든 증원군과 증원 전력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것이 미국의 본격적 전쟁 수행을 위한 방아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계철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뢰를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M16 대인지뢰로서 이것은 매설할 때 인계철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M14도 있는데 이것은 후레쉬 뒤뚜껑 정도로 작은 것으로서 폭발하면 발목까지 손상시킨다고 해서 발목지뢰라고 불립니다. 1970년대에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휴전선에 발목지뢰를 많이 살포하였는데 원래 지주에 묶어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뿌려서 홍수에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물 캐는 아주머니들이 가끔 다치곤 합니다. 이것은 살상 반경이 작아서 인계철선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가장 많이 쓰인 크레모아라고 하는 것도 M18 지뢰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적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격발장치를 누르면 수많은 자탄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적을 벌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는 인계철선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대전차 지뢰의 경우 대부분 감응지뢰를 사용해서 목표물이 일정한 거리 내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폭발하도록 되어 있고 살포식 지뢰라고 하여 포병 또는 항공기로 살포하는 지뢰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을 억제 및 방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방어를 하려면 현재의 GDP 대비 2.5% 국방비로 부족하고 따라서 북한 정도의 20%까지는 아니더라도 10% 정도로는 올려야 할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로 핵무기를 한국에 투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욱 늘림으로써 북한에게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 북한을 보복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까?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가 안보보다 자존심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왜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구원을 그렇게 원했습니까? 7년 동안 명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자존심보다 국가 안보가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자존심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미군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국방비를 아껴서 경제발전과 복지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유럽의 국방비는 GDP의 2%에 불과하고 일본은 GDP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질문은 주한미군 없이 북핵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든지 북한이 동일민족인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보장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이고 국가 안보를 요행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을 겁박하여 한반도에서 떠나가게 한 후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해도 그것이 분명해진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만전을 기하는 태도 아닌가요? 이제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나요? 또는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방침으로 정회에 둬서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한 국민 중에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고 북핵으로부터 자식과 손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무력적과 통일을 의도하고 있는 북한 정권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시받거나 요청받는 그 사람이나 조직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거나 북한의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나 조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법에 의하여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재판도 없이 고사총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북한 정권을 위하여 여러분들 가족의 안전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